2021년도에요.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65.6%입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81%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2명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을 불신하는 비율이 81%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이 선거를 게임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선거를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을 한낱 게임에 비교하기 때문에 게임룰 개정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게임에서 누가 승리하냐 패배하냐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들을 모든 전 세계가 이기고 있는 것은 전 하나라고 보거든요. 사회주의의 장점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장점을 배우려고 안 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배울 것들을 배우자는 주의고 민주당이 분명히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민주당에서 배울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던 정당인데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우리 당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총선 얼마 앞두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 제도나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멀리 보고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함께 모색됐으면 좋겠다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댓글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선거제를 유지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말씀한 대로 키 작은 사람은 투표지 들어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야가 사과하고 다시 협상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고심을 이해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불리한 위치에서 싸울 필요 없다. 또 상대가 저 모양인데 대의만 찾다가 쪽박 찰 거다. 또 반면에 악마는 과정을 중요치 않게 여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큰 대의를 지키라는 이유는 물론 실리도 있지만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면 당연히 좀 안 좋겠죠. 근데 민주당의 역사를 보십시오. 89석을 가진 적도 있었고요. 120석 가지면서 야당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집권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싸우는데 힘들겠죠. 하지만 또 의석수가 작은 만큼 똘똘 뭉쳐서 싸워왔던 민주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한테 말했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길게 봐서 좋을지 지금 당장의 게임 룰을 위해서 약속을 어겨서 몇 석을 얻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불투명한 겁니다. 라는 측면이고 아까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치 불신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되냐면 정치 불신입니다. 정치를 신뢰하면 국민들이 의석수를 늘리는 걸 허용하실 거예요. 근데 의석수만 늘리게 되면 중대선거구제든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제 안 해도 됩니다. 의석수를 늘리면 그런 고민이 안 하고 기형적으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정치가 신뢰를 못 받으니까 의석수 300석에서 한 석도 못 누리고 이런 선거제를 쥐어 짜내가면서 누가 한 석을 더 갖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음을 던져야죠. 정치가 국민한테 신뢰를 받고 있느냐. 50%의 불신이 80%로 가는 것을 20% 30%의 불신으로 가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로 의석수를 한 360석, 370석 늘려서 뭔가 좀 선거제도를 변화를 해보자. 이런 모색 안 하고 지금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하고 있으니 참 국민들 보시기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진다면 제도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번 연동형일 때 민주당 지역구 의석 몇 석인지 아시잖아요. 지역구만 163석이에요.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163석이라고요. 예. 근데 미래통합당은 비례랑 지역구 합쳐서 103석이에요. 예. 그때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들었어도 이겼다고요. 예. 그렇지만 180석으로 늘어나서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도 때문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치가 신뢰를 받으면은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것이고 제도와 무관하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멋있게 진다 이게 단견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도 때문에 이익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면은 그게 진짜 승리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법에 합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드는 게 이제 꼼수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 만들면 꼼수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어겨왔는지를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선거할 때 공약 내잖아요. 각 정당들에서. 근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그냥 뭉개고 지나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내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우리 믿고 뽑아주십시오 합니까?
너희 약속해도 어차피 안 지키는 정당 아니냐 이럴 건데 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 53명은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서라도 연동형 비례제 지켜야 된다.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내 일당이 다른 일은 강행 처리하면서 왜 이런 문제는 끌려다니냐. 그런데 선거제 협상이라는 게 만약 국민의힘은 이제 병의병 비례를 원하는데 이렇게 일방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해법이 될까요? 일방 처리했을 때 이거 예. 거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통과될 때. 근데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뭐 제가 사실 좋아하는 면이 꽤 있는 의원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하원기 부대변인보다 연구를 한참 많이 못하셨다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겠다로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한 제도다.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원점이 맞다는 건 여전히 아니다. 제대로 된 논의와 수기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거는 좀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어설프게 바꾸면 또 이거 다음 선거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좀 제대로 된 검토들과 그리고 그 배경 환경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말씀대로 제가 이 문제 연구 많이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네. 많이 잡아먹는데 이런 겁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왜 필요합니까? 위성정당 만들면 국민들이 표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네. 위성정당 만드는 게 나쁜 일인데 왜 국민들은 표를 줄까요? 이 선거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의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처리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 설득하거나 만약에 국민들이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위성정당 만들지 마라라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몇 석 얻자고 지지율 떨어져서 지역구 선거에서 깨지는 선택을 안 해요. 방지법이 있든 없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위성정당 만들어도 표를 줄 거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적 합의의 강도도 낮고 국회에서도 합의도 없는 것을 다시 강행 처리하면 그 21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강행 처리해서 이런 파행이 만들어졌는데 또 강행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선택지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병립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데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네, 저는 지금 현행 선거법을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솔직히 전 국민 코미디를 한번 찍은 거거든요. 예, 막 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보내가지고 공천을 한 다음에 총선 지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같이 합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이번에 또 보여줄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문제의식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우리 하하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금지법 또한 결국은 땜질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은요, 사실상 여야의 어떤 그 딱 대립구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하고 있고, 결국은 내가 뽑고 싶은 정당이 국민의힘이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이냐의 문제인데, 병립형으로 갔을 때 가장 심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결국은 병립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전제하에서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공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거 하나 좀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병립형 비례제도로 가는데 권역별로 이거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하은기 부대변인.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 비례제를 확대하면 다양성이 확보된다 그러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정당이 그거를 그렇게 운영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21대 국회 비례 명단 그거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비례대표 제도를 장애인, 소수자, 여성, 직능, 지역 잘 분배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지, 그냥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공천권자한테 줄 잘 서가지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됐고, 지금 그분들이 직능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당의 어떤 당론들만 대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례대표 확대하고 권역별로 하든 전국으로 가든 정당이 그걸 잘 운영하면은
국민들한테 맡아서 잘 운영하면 제대로 돌아가지만 정치 주체가 그 제도를 취지에 맞게 안 쓰면 무슨 제도로 가든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마지막으로 네. 우리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과반 확보 못하면 폭주를 저지하지 못할 거다.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힘들 거다. 정말 예. 선거제를 연동형 비례로 가면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뭐 그런 요건이 마련된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가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수를 주게 될 것이고 충분히 저희가 말씀 앞서도 했지만 적은 수로도 잘 싸워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은기 이 대변인 얘기는 뭐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네. 나라들 중에 소수 계층을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정치 문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자